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대 퇴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하루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야외에 놓여져 있던 팔레트 한 장을 가져갔다 조사를 받았는데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 5년 전 농사를 시작한 63살 A씨. 지난 15일 새벽 금산의 한 농협창고 앞에 놓인 화물 깔판용 팔레트 한 장을 자신의 농장에 가져갔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는 범행 당일 저녁 7시를 넘겨 A씨 농장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주인이 있는 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경찰의 관심은 A씨 농장에 있던 30여 개의 다른 팔레트에 있었습니다. 일일이 그 팔레트를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이건 뭐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딴 데서 가져온 거 아니냐, 아니 또 훔친 거 아니냐. A씨는 근처에 고물상을 하는 사촌 동생에게서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말을 맞춘 것 아니냐, 혼자 죄를 쓰려고 하지 말라며 여죄에 대해 계속 추궁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은 A씨는 결국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소 우울증 등의 증상이 없던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빠도 되게 부끄러운데 다른 것까지 추궁하는 거는 아빠가 너무 힘들다. 너네들한테 부끄러워서 이 세상에 뭐 있고 싶지 않다고도. 경찰은 농협 측에서 추가 피해 상황을 신고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강압 수사와 문제의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사 후 A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애로사항 여부, 처벌 불연서가 제출된 만큼 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상담을 별도로 팀장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유족과 경찰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의 적절성 등을 살핀 충남경찰청도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유족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평일인데도 전날보다 1,000명 가까이 줄어든 7,274명으로 이틀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140명 감소한 2,859명이 확진돼 일주일 전에 비해 1,648명 적었습니다. 충남은 3,845명으로 한때 2만 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고 세종은 5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충남 홍성과 서산, 공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1분쯤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7대와 소방차 21대를 동원해 5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오전 9시 41분쯤엔 서산시 해미면 야산에서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임야 1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또 오후 12시 8분 공주시 신풍면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4대와 진화대원 88명을 투입해 2시간 2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태안군 남면 마건포항 인근에서 22살 A씨 등 관광객 5명이 상체까지 갯벌에 빠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태안 연안에서 47명이 갯벌에 빠져 4명이 숨졌다면서 갯벌 체험을 하기 전 반드시 물때와 주변 환경을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0만 송이 튤립의 향연인 세계 튤립 박람회가 태안 안면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때문인지 3년 만에 관광버스까지 등장하는 등 나들이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바다 안면도에 한바탕 형형색색 꽃대걸이 마련됐습니다. 중세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카펫 문양의 꽃밭이 신비롭게 변합니다. 노란색 튤립으로 된 나비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공작새는 긴 꼬리를 펼쳐 고고한 자태를 뽐냅니다. 예쁜 튤립을 사진에 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튤립 축제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꽃 보고 해서 너무 좋고요. 남자친구랑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세계 5대 튤립 축제로도 꼽히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진 100여 종, 200만 송이 튤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흐드러진 벚꽃, 또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관람객들은 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꽃을 찾아 나선 이들의 즐거움은 배가 됐습니다. 친구들끼리 봄 여행 어디 갈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렇게 꽃 박람회도 하고 너무 좋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도 굉장히 행복해진 것 같아요. 튤립 박람회에는 요즘 하루 5,000명, 주말 15,000명이 찾아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특히 보령 해저 터널이 뚫려 호남권에서도 많은 이들이 몰리고 있고 코로나19로 사라졌던 관광버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사람들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오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덕분에 저희가 더 치유받는 것 같습니다. 튤립 박람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며 인근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목련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해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화재 발생 시점과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점을 들어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 과정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유족들은 평생의 상처를 입었는데 김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팔과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임이 명백하고 아동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자신의 팔과 다리로 압박해 숨지게 하고 3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은행이 없는 곳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약화된 게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충청지방은행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아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엔 충청은행, 이듬해엔 충북은행이 폐점하는 등 충청권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됐습니다. 이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유동성 공급이 약화됐고 금융 서비스 불균형까지 심화되면서 지방은행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있는 지역과 지방은행 없는 지역은 한 기업당 대출 금액도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금리 부분에서도 0.1에서 0.3%포인트가 지금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다행히 올 들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금융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디지털 금융 확산에다 지역경제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새로 설립되는 충청권 지방은행은 차별화된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결합해 점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벤처 투자, 세종은 AI 자율주행 기술, 충남은 모빌리티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 충북은 바이오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 기술 지식 기반으로 하는 금융 벤처 캐피탈이나 기업 대상 은행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벤처 중심의 기업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권에 있는 많은 주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금융을 주로 하는 전문은행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대출과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지역 인재 채용 등 지방은행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역 공약만이 아니라 일자리 만들고 투자 유치하고 모험 자본 육성하고 다양한 형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원대한 그런 프로젝트다. 국민의힘이 충청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TF팀 건투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 커지면서 이번 기회에 금융 불균형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대전 동구와 중구 구의원이 각각 1명씩 줄고 유성구는 2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이 54명에서 55명으로 1명 늘어난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구별로는 11명인 동구와 12명인 중구가 각각 비례와 지역구 의원이 1명씩 줄었고 현재 12명인 유성구는 지역구 2명이 추가돼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는 의원수 변동은 없으나 다선거구에서 1명이 늘고 바선거구에서 1명이 감소했으며 대덕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대전 동구청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구는 강한 충청 지역 정서와 함께 이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은 곳인데요. 황인호 현 구청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 동구청장과 재선 시의원 등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동구는 대전역과 복합터미널이 위치한 대전의 관문이자 교통 요충지입니다. 최근에는 대전 역세권 개발과 천동과 성남동 등을 중심으로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충청권 지역 정서도 매우 강해 지난 7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자민련과 자유선진당 후보가 4차례나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재선 도전을 선언한 황인호 현 구청장에 맞서 남진근 대전시의원이 원도심 대전환을 선언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년 전 황인호 청장에게 고배를 마신 한현택 전 동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박희조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구청장 선거는 혁신도시 기관 유치와 대전 역세권 사업 개발을 비롯해 동구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낙후된 동구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 공천 결과에 따라 전 현직 동구청장 간의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과 각종 재정비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대전 동구, 어떤 후보가 적임자로 선택받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관광 안내 기능과 시티투어가 결합된 세종 시티투어 2층 버스가 한 달간 시범 운행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종 시티투어 버스는 앞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2번 운영되며 금요일에는 세종호수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나성동 어반 아트리움을 거쳐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금강보행교를 운행합니다. 토요일은 세종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나성동 어반 아트리움,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구간을 둘러보게 됩니다. 2층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6월에서 8월에는 야경 투어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6분쯤 당진시 성문면의 한 주유소에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55살 A씨가 차량에 탑승해 있었지만 화재 직후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이 전소돼 4,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동을 거니 보조석 앞쪽에서 불이 났다는 A씨의 말에 따라 전기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 고등검찰청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최대 5일까지 연장됐던 대전 지역 장례 기간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화장시설을 잡지 못해 평균 4, 5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했던 지난달 10%도 되지 않았던 3일차 화장률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88%로 집계돼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정수원은 화장시설 부족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개장 유골 등 화장을 재개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으로 법정에 선 택시기사가 야간에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67살 A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규정 속도보다 11km 빠른 시속 41km로 운전했다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즉결 심판에 섰는데 평일 심야나 공휴일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